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닭공 읽어준 남자 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 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주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비싼 좌석이죠. 네, 스카이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스카이박스는 지금 처음 올라와 봤는데 그라운드가 한 번에 내려다 보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이 좋은 좌석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말 재밌게 닭공 읽어준 남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공! 다가오는 경기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빅매치 프리뷰 포항 스틸러스전입니다. 월드컵 휴식기를 앞두고 펼쳐지는 마지막 K리그 1 홈경기입니다. 네. 포항 스틸러스전. 그런데 최근 전북이 조금은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승 행진이 종료가 됐고요. 지난 8일이었죠. AFC 챔피언스 리그 불리람전에서 2대3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본격적으로 리그가 개막했다고 볼 수 있는 K리그1 개막전으로 생각해보면 네. 이제 사실 두 달 조금 넘어간 상황인데 벌써 그렇죠. 전북이 치른 경기가 19경기. 19경기. 무려 지금 포항 스틸러스전이 20번째 경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주전 선수 대부분이 또 대표팀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김민재, 이용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경기 벌써 넘게 20경기를 넘게 치른 치렀죠. 결과가 되겠죠. 체력 고갈에 이은 경기력 저하. 피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경기를 하면은 2, 3일 간격으로 하면은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죠. 게이지가 다 돼있겠죠. 빨간색 게이지. 네. 전남전에서 연승행진은 깨졌지만 네. 당시 신인 선수들이 3명이나 K리그 데뷔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제 불이람전에서도 이제 종료 직전에 손준호 선수가 진짜 천군 같은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홈에서 펼쳐질 2차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체력 고갈로 인해서 김신욱 선수가 오랜만에 또 센터백을 보는 네. 흥미진진한 또 쉽게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좀 그렇죠. 펼쳐졌는데요. 정말 잇몸으로 버텼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알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힘들었던 2연전을 마치고 올 시즌 9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우리의 전주성으로 바로 이곳. 최근 포항은 부진의 늪을 좀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3무 2패, 전북과 선두 자리를 다퉜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작년에도 포항이 4월까지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네. 5월 들어서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인 끝에 결국에 하이스플릿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의 좀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포항이 자랑하는 이제 레오 가말류, 네. 김승대 같은 특급 선수들이 아직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제 중원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특급 선수들에게 볼 배급 자체가 즉 이제 슈팅 기회 자체가 지금 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전북이 12경기에서 지금 88번의 유효슈팅을 기록한 반면에 그렇죠. 포항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수준이 48회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이후 7경기 연속 무패 그리고 무려 15골을 기록한 반면 실점은 2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승강제가 이제 실시된 2013년 이후부터 네. 전북이 지금 유일하게 100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 만큼 산대장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는 팀이 없어요. 네. 그런데 2013년 당시만 해도 전북이 포항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당시 FA컵 결승에서도 포항에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기록했고 또 이듬해 2014년에도 포항에게 패하면서 AFC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실패한 좀 안타까운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제 2014년 8월 달이었죠.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2대0 승리. 당시 이동국 선수가 전북 소속으로 100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그렇네요. 저희가 네. 2대0 승리를 거둔 이후 이제 전적을 보면은 전북이 포항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또 관심이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네, 편집장 큐님의 경기 결과 예측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남전 3대0에 이어서 수원전 2대0까지 정확히 맞춰주셨는데 대본에 왜 꼭 해달라는 말씀을 왜 쓰셨는지 이런 건 좀 강조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 주전 선수들이 뛸 때와 달리 지금 네. 사실 이제 선수 구성이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다득점은 약간 힘들지 않나. 그래서 1대0이나 2대2 큰 점차 승부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이제는 중복으로 2개씩 네, 이 정도 해야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 전북에서 먼저 한번. 네, 단연 이동국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대기록을 작성한 경기가 또 포항전이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동국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 생활 시작한 포항 팀에 대한 애정이 분명 남아 있겠지만 네. 내가 포항 선수가 이렇게 잘 컸다라는 걸 이제 전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 뭐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이동국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전북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특별한 네.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벨로스터를 여러분들도 벨로스터 다들 타고 싶어 하실 텐데요. 벨로스터의 주인공은 나야 나 어우! 끊을게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공안증이 아닌 공전증이 시작된 그날, 역사전북 그날입니다. 이번 순서는 전북현대의 역사적인 순간을 돌이켜보는 시간, 역사전북 그날입니다. 큐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역사저널 그날로 읽을 뻔했는데요. 우리가 승리했던 그 기분 좋은 순간들은 뭐 네. 그날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인데 뭐 공교롭게도 K본부 아까 그 프로그램하고 죄송합니다. 주제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중국 축구가 공안증이라며 한국 축구를 무서워했는데 이번 우리가 다룰 주제는 공안증이 아니라 공전증.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축구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에서 공한증. 그래서 중국 축구가 이 정도면 전북 축구를 무서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전증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혼자 네. 알고 계시는 단어 혼자 아닌가요? 알고 있는 단어지만 2006년 제가 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을 당시에 네, 8강과 4강 진출을 이제 중국 팀을 상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06년 중국 팀을 상대로 한 결과에서는 재미있는 루틴이 좀 발견이 됩니다. 원정에서는 0대1로 패하고 전주성에서도 2경기 연속 모두 선제골을 네, 내줬지만 후반에는 대역전극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네,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리고 굉장히 그렇죠. 좀 유치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네. 만화에서 나오면은. 그런데 이게 현실 바로 이곳 전주성에서 전주성에서 네, 이제 실제로 진행된 역사적인 사실이기 네. 때문에 조별리그 2차전이었던 다렌스더 원정에서 0대1로 패하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전이었던 이제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다렌스더를 무조건 이겨야 8강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는데 후반 들어서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네. 결국에 이제 전북이 조별리그 통과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었고요. 8강 2차전에서도 보띠와 김명범이 없는 상황에서 전주성에서 선제골을 내주면서 마치 마블 히어로 영화같이 네. 전주성에서는 슈퍼 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렌전에서는 김영범 선수가 그랬고요. 그리고 상하이전에서는 제칼로 선수가 그 선수들이 기록한 득점도 하나같이 좀 그림 같았어요. 영화 같은 25m 지점되는 중거리 중거리 슈팅으로 네. 오버헤드 킥으로 그렇죠. 비수를 꽂아버린. 26번의 맞대결에서 14승 5무 실패. 우승을 차지한 2016년에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장수를 밀어내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8강에서는 역대 최강이라고 불렸던 상하이 상강을 5대 0으로 대승 완파하고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15일 전주성에서 열리는 불이람 경기에서도 꼭 승리를 하고 중국 팀들과 다시 진검 승부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이람과의 15일 승부를 네.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불이람 선수들한테 태국말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태국말. 세게 한마디 해주시죠. 사와디카. 아는 단어가 없어요. 네. 한 주간의 유소년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림필드 리그 개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소식은 바로 드림필드 리그 개막 소식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주 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순수 아마추어 대회인 드림필드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이었죠. 신흥중과 평화중의 경기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필드 리그 뭔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2014년 이제 출범 첫 해부터 네. 작년까지 이제 드림필드는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조별리그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 네. 그리고 이제 홈앤 어웨이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풀 토너먼트 방식으로 16강부터 8강, 4강 이렇게 바로 이제 너가웃 방식을 중학생들의 리그 왜 저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가를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학생들의 참여 의지도 굉장히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2014년부터 이제 원년이었죠. 네. 5년부터 지금 꾸준히 참여를 했던 그 우림 중학교에 네. 제가 방문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선생님이 이 대회에 대한 애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바로 학생 교활동 그러겠네요. 측면이었어요. 네. 이제 중2병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정말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생 교화에 애를 먹고 한참 사춘기 때죠. 그쵸. 대회 참가 기준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제 징계를 받은 선수 이제 학생들은 대회 출전을 못하게 그건 이제 학칙을 결국에는 이제 징계로 연관을 지으면서 학교 폭력이나 흡연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교화가 좀 네. 된다면은 정말 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그렇죠.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개인적으로 휘님의 중2 때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지금이 중이병입니다. 스포츠를 활용한 건전한 문화생활 함양, 이게 진정한 아마추어 축구 대회의 가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축구로 깨끗하고 맑게 변화하는 전주 지역 중학생들의 모습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현대 요새 행보가 크게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네.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강행군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 고갈과 부상, 너무나 좀 악조건 속에서도 선수들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팬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사력을 다해서 뛰고 있는 만큼 이번 포항전 정말 이제 K리그 1 휴식기 전 이제 월드컵 휴식기 전 마지막 K리그 1 홈 경기인데요. 네, 힘들고 지친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친 선수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닭공 읽어준 남자 재미였습니다. 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